안녕하세요. 10월 29일 주말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증시는 이제 바닥권의 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본다라면 오늘 새벽에 나스닥은 2%대의 상승을 보였고요. 이곳의 나스닥의 선물은 33%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7.56%로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의 마이너스를 한 거하고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죠.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 매출이 줄어든 반면에 맥컴퓨터의 매출이 급증하는 그러한 것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웃도는 모습으로 해서 아이폰의 매출 감소를 메우고도 남았다라는 그런 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맥컴퓨터의 매출이 급증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과거의 애플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픽 기반으로 하는 맥 컴퓨터, 그것은 앞으로 5G, 6G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상 위주의 그러한 시기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4%대, 그리고 다음 주에 11월 1일에서 2일에 FOMC의 금리 인상이 0.75%를 예상을 하고 12월에 0.5%, 두 개 0.75와 0.5를 하게 된다라면 5%대의 그 미국의 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주가의 바닥론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얻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삼성전자도 반도체라든지 향후에 대해서 반도체의 주가가 이렇게 매출 감소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일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간다라면 외국인은 여전히 49%대, 49.5%를 경계로 가장 바닥권에서 더 이상은 외국인이 매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년 내에 살펴를 본다라면 삼성전자에서 가장 저점이 그 20여 년 동안에는 48%, 49%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시장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잠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를 살펴보고 그 해외 증시 속에서 우리의 증시는 다음 주 그리고 11월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갈까를 바라보는 것이 시장에 투자하면서 HLB와 그 그룹주에 투자하면서 지수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우존스는 2.6%대 32,8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2.87%에서 11,000포인트를 300포인트 상승해서 지수는 11,10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2.46% 일제히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증시 또한 28일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증시 고객예탁금은 7천억이 늘어났지만 48조 원, 안전자산의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증시에서의 은행권 쪽, 채권 은행 쪽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금이 이동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객예탁 신용잔고는 15조 8,671억 원, 15조 원대에서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가 87.9달러 배럴당 거래가 되고 있고, 환율 4.5원이 올라서 여전히 1,420원대를 환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점과 대동소이하게 그러한 수치적인 모습은 보여지네요. 고객예탁금은 여전히 50조 원의 금방 업다운이 되는 것이고, 신용잔고 15조 원대, 16조 원대를 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그리고 환율 원달러당에 1,420원, 3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1,300원대의 진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다. 이제 글로벌 시장은 그렇다고 치고요. HLB의 추세 전환 신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달 남짓 2022년이 남아 있습니다. 2달 내에 제가 썸네일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올 연말까지의 예정된 것을 보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의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98%, 금리를 0.5% 12월이 되겠죠.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다음 달 초, 다음 주에 보면 되겠죠. 또한 HLB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세포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늦어도 10월 내에 해봐야 다음 주 31일 10월의 마지막 밤 내에 하루 남았네요. 10월 내에 탑라인 분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전체 데이터는 다음 달 17일에서 20일에 발표. HLB 유상증자가 12월 1일에서 2일 한 달 남짓 남았고요. 연내 선낭함 NDA 신청 요 4건 대부분이 올해 2달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다림의 시간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을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보면 되겠죠. 금요일 어제에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HLB가 고점 2%대까지 상승했습니다. 11,150원. 41,150원. 4만원대에 안착이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41,000원대, 여기 세 차례에 고점만 터치했지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현재의 38만 주의 거래량에 불과합니다. 여타 다른 종목도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어쨌건 지켜야 될 선들은 지켜주면서 5일선이 단기적으로나마 바닥에서 꿈틀꿈틀대는 금요일의 종가상으로 시가상으로 전부 5일선을 깨지 않았다는 것, 5일선과 21선 내에 캔들은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이 마감이 되면서 주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55,000원의 고점을 찍으면서 주가는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됐습니다. 사며 팔며 단기 입성자들의 매매에 의해서 형성이 됐죠. 36,000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한번 터치를 하고 이번 주 다시 감싸안은, 그래서 바닥권 정도에서 매수 신호가 RSI 또는 슬로우 스토캐스틱 이러한 부분도 시그널이 이렇게 화살표 업으로 마감을 했고요. 61선의 모습도 완만하게 하락해서 상승의 모습으로 주봉 60 주봉에 해당을 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모멘텀의 신호,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추세의 전환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맞춰지면서 시장의 수급이 어느 정도 2달 내에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도 한번 보고 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공매도가 35,000주가 됐고요. 대차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23만 주의 상환을 했네요. 대차는 5만 1,000주를 보여주었고, HLB 생명과학은 대차가 더 많았네요. HLB 생명과학은 10월 27일에 28만 주가 상환이 됐고, 그럼에도 여전히 1300만 주의 HLB 생명과학도 대차 잔고를 쥐고 있습니다. HLB는 1550만 주의 대차 잔고, 대차는 HLB가 1400만 주에서 1700만 주에서 300만 주를 주거니 받거니 상환, 대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이제 쥐고 있는 것보다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면서 개인들을 뭐라고 그러지요. 본인들도 역시 늘 지수에 상관없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개인들은 쥐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뭐 묻은 내가 못 묻은 애를 나무라듯이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죠. 늘 이 녀석들은 사고 팔매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2달 남짓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HLB의 분봉으로 한번 시장의 흐름도 살펴봅니다. 한 주 동안에 지난주 21일에서 24일 36,000원대를 단 하루 만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시켜서 39,000원 지지선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재차 지지를 형성하면서 4만원을 돌파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일, 29일입니다. 28, 9일에. 그래서 최근에 이곳 돌파하기 어려운 41,000원의 돌파를 단기 저항으로 41,000원대를 이렇게 설정이 됐네요. 그러면서 4만원에 여기 지지선이 보입니다. 4만원의 지지선. 그리고서 여기서 4만원의 지지선. 이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다시 4만원대. 시간외에서는 4만원대에 얹어 올려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0.75% 상승을 했네요. 4250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HLB 생명과학도 12,100원, 늘 12,000원 이하에서는 조금씩 담아가도, 단기적으로 담아가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토스, 이제 다시 한번 이곳, 제가 노토스에선 이 큰 거래,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졌었죠. 이곳을 언제 돌파할 것인가를 잘 지켜보면 되겠다. 현재 6,000원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네요. 이 거래량의 의미가 단 하루에 끝나지 않을까. 조금 더 다음 주에 지켜보면서 하방 경직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곳을 돌파의 의지가 보인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를 안 해서 그렇지 단기 매매 누구보다도 빨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 매매는 재미로 몇 번 정도 해보는 거지 머리 아프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을 연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물론 기술적 분석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 또는 기술적인 분석, 양 포지션을 모두 공부해야지만 때로는 기술적으로, 때로는 기업적인 환경으로 중장기, 단기 뭐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시장의 흐름을 잘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두 가지 전부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테라의 모습이 2.1%, 노토스와 함께 2%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엘테라는 14,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엘테라의 모습도 이와 같이 이렇게 보면은 과연 15,000원대 이것이죠. 여기를 잘 돌파하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런 곳에서 머물렀던 흔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금 저점을 해서 상승을 하고 한번 꺾였는데 여전히 14,000원대는 잘 지키고 있다. 힘을 응집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기다림을 필요한지
아니면 이 박스권에서 여전히 몇 개월 이상 더 진행이 될 것인지는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함부로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HLB 제약도 14,000원 정도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 여기도 15,000원대의 지지를 받는 것 저항의 역할을 15,000원을 경계로 해서 항상 요 HLB 제약도 이런 모습이에요. 때로는 26,000원, 18,000원 하면서 여기에 12,000원이나 14,000원 이 근방에서는 담아가도 향후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HLB를 보면 다음 주 11월 이제 새로운 또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에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11월에 대한 그러한 임상의 모멘텀들 자회사의 임상들 또는 리보세라림의 임상, NDA 신청 등에서 과연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까? 저는 우상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큰 폭은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매출 이런 부분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 전에는 장기적인 포지션의 물량을 쥐고 단기적인 물량은 조금씩 트레이딩 시간이 되신다면 트레이딩 해봐도 수익의 극대를 위하는 또는 매매 패턴을 정립화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늘 건강하시고 주말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